네, 안녕하세요. 뭐 놀린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너무 제 예상과 딱 떨어져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그 앤드류를 썸네일에다가 넣었던 뭐 이유도 포함해서 앤드류를 특히나 이제 거론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그런 신도들이 존재하는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뭐 예지력이 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이제 그게 이제 뭐 그 융심리학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가 그 컨텍스트가 좀 약한 것 같다. 제가 맥락을 특별히 막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앤드류하고 거기 상대방 인터뷰어하고 그 바디랭귀지가 너무 명료했잖아요. 그게 뭐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맥락을 설명해야 되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방송을 했던 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첫째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죠. 예, 내 공부를 위해서가 되게 큽니다. 일단은 남성학을 제가 혼자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예,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앤드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앤드류에 대해서 뭔가 걔를 뭐 혐오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앤드류든 뭐 누구든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를 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느껴진 거죠. 그 앤드류 신도들의 집단 무의식에 제가 이제 도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융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앤드류 테이트의 가르침대로 쭉 보니까 여자랑 기싸움밖에 안 하게 된다. 그냥 저는 저대로 여자한테 올인하고 반응 안 좋다면 다른 여자 찾고 그런다. 그래야지 미련이 안 남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도 정석이죠, 정석. 남자들이 이제 알파 이미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알파 코스프레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압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성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정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이덕화의 진화 심리학 그 카페에 가입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진화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봤을 때 네가 얼마나 잘났냐, 뭐 아니면은 네가 얼마나 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약간 멘탈 조루증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그 짧은 영상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뭐 긴 내용을 이제 다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듣다가 이제 확 싸버리는 거죠. 조루증처럼.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네,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이게 자기가 먼저 습득한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인지 부조화 이런 게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약간 배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안전하니까 일단 인터넷이 안전하고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신도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 쉬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이제 막 몰려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도파민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앤드류를 이제 좀 보면서 약간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회방을 놓은 거죠. 도파민 분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도파민 중독 증세의 일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성향이나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결정론적인 세계관. 약간 운명론자 같은 거죠. 숙명론 이런 거 같은 건데 뭐 유전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살면서 이제 이거를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던 거고 하지만
예, 그런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든 이제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럽게 살진 않을까. 이제 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대는 하지 않되 최소한의 어떤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자. 약간 이런 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fMRI 실험 같은 걸 보면 네, 우리가 자유의지가 거의 뭐 있는가가 상당히 지금 네, 논란이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뇌에서 어떤 행동을 명령하는 그런 부위가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 네,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단지 뭐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뭔가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아무튼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저는 이제 불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저는 이제 그 레드필을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인 남성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노력을 했을 때 약간의 성취를 이뤄본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제 전통적인 또는 뭐 이게 약간 보수적인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태어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지키고 싶고 그거를 좀 더 이제 확장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죠.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레드필의 컨텐츠를 보면서 그냥 소비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레드필 쪽은 약간 저는 이제 기독교 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왜냐면은 그 여자를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고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한편에는 저는 이제 그 믹타우나 뭐 블랙필 이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일단은 벌어진 일이고 자유의지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우리가 까르마로 정해져 있다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숙명이 결정이 됐다. 뭐 거의 이런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자기가 이번 생에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이러면은 이제 다음 생에 가가지고 이제 뭐 조금 더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번 생에는 거의 이제 이생망 뭐 거의 이런 정도의 관점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불교 쪽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이제 보는 거였고 이제 그것과 연결된 게 이제 약간 믹타우 쪽이 되게 저는 가깝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제 믹타우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게 약간은 그 체념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알파 메일을 뭐 이렇게 추구한다거나 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유일신과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상향을 설정해 두고 그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한 신앙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어떤 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신이 있으면 악마가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뭐 그런 사상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맞으면 네가 틀려야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큰 거죠. 그 앤드류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깎아내리는 듯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앤드류든 뭐 어떤 우상이든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유일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거에다 흠집을 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동일시한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불교적인 세계관을 상당히 저는 뭐라고 할까요? 지지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라이프 스타일도 거의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돈에 미쳐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막 거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착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부모 유전자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한다. 네,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유년기 때까지 이제 보면은 거의 결정적 시기에 대부분의 어떤 기질적인 거, 성격적인 거, 그 뇌가 자라면서 이제 그 회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평생 가져가야 될 자기의 숙명이 결정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씁쓸하지만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 가입 인사를 보면서 놀라고 난다. 붕어빵 찍은 애들 비슷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근데 걔 중에는
나름 이제 고뇌한 흔적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어떤 경험담이든 자기가 연구한 거든 이런 거를 좀 공유해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고. 자, 이미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정되어 버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사람이 미쳐버리게 되기 십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도 소개할 건데요. 이 책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상품화하는 사회. 이런 일본인이 쓴 책인데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또 더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착취를 하게끔 계속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막 너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준에 이제 못 미치게 되면은 또 자기 학대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뭐 쇼펜하우어든 한국에서 그 숭산 스님의 어떤 직계 제자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 스님이 하나 있어요. 현각 스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독일로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뭐 쇼펜하우어를 이제 많이 언급을 했고 자기도 이제 독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병철 철학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소개할 책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정보의 지배라는 책을 이제 내신 독일에 이민 갔다고 해야 되나? 철학가입니다. 이분도 이제 지금 독일에 있고 그래서 독일의 어떤 마인드셋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동물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아주 그런 발악을 하는 수준의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탁월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성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는 목적 중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 제가 뭐 책 소개도 하고 뭐 그러지만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항상 이 메시지를 듣든 어떤 이 책의 내용을 듣든 이걸 듣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만족하고 내 그 영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정보만 소비하고 그걸로 끝낸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도 그렇고 이게 시간 낭비한 거밖에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앤드류 얘기하고 어저께 뭐 UFC 얘기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좀 뭔가 다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뭔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종교에 빠진 거예요. 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게 어차피 그 세뇌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탈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의 뇌에는 이제 그 OS가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존재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거의 그 파충류 수준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쟁 아니면 도피 거의 이 모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카페에서도 제가 썼는데, 이거 되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형이상학주의자라고 저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정보든 뭐 이런 뭐 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미지 또는 뭐 망상 아니면 개념 이런 데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지 자꾸 여기에 자꾸 빠져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정신병처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 우상 같은 거, 뭐 신의 이미지, 부처, 뭐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런 걸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좀 의심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논리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논리로 자기를 설득시켜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도 보면은 근데 설득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한국어로 논리를 한다는 건 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자꾸 논리를 하면서도 막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언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되게 그 추상적이고 뭔가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어가 없고 막 이런 성질 때문에 한국어 자체가 그런 목적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툴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논리를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툴을 잘못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고 헐뜯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내가 차라리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영어에 몰입하는 것이 차라리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영어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하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논리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논리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뇌 기능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좌뇌의 어떤 너무 치우쳐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좌우뇌를 같이 쓰면은 논리에만 집착하지를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조금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여자들이든 뭐 그런 예술인이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대체로 관찰을 해보면 fMRI를 찍어보면 좌우뇌가 이제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뇌량이라는 그런 부위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논리에 집착하는 남자들이 뇌가 이게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도 논리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남성들이 숭배하는 앤드류 테이트도 여자하고 논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여자랑 막 싸우고, 이것 자체가 이미 여자를 잘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 경험담인데, 그 저랑 이제 동갑인 그 동창 남자인데요. 걔가 이제 하루는 그 여친하고 엄청 이제 막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전화로. 술 먹다 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겠죠.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거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 그래서 뭐 어쨌든 걔랑 또 헤어지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 성격을 이제 버리지 못하니까 어쨌든 여자를 고쳐먹으려고 하고 뭔가 이거를 막 따지려고 하고 약간 이제 그런 방식이 된 거죠. 자기 기준에 너무 이게 아주 딱 맞아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장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주 거의 뭐 헤어지기 직전까지 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카페에서도 영상 하나 공개했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가 그 40대가 된 뭐 IQ 150 몇 짜리 남성의 어떤 뭐 이런 연애 상담 뭐 이런 것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전부 이런 논리에 집착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게 논리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면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뭔가 이제 물리적인 상대방을 생물학적인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저는 생긴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죠. 머릿속에서 수학을 열심히 풀어요. 그러면은 그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그 동안에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눈이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뇌 속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밖을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농구공을 막 이제 서로 패스하면서 그 농구공을 패스하는 어떤 횟수를 세보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서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에 어떤 완전히 빠져 있으면은 상대방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여자랑 논리 따지려고 하고 여자를 공부한다면서 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봐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자체가 이미 되게 좀 나이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갓생이라고 하면서 무한한 자기개발을 외치는 마케팅도 있다.
인생 살면서 본인의 능력이 항상 천연적인 것도 아니고 노력이란 것도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 자본주의를 살면서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허상일까? PUA도 같이. 예, 뭐 그렇죠. 뭐 PUA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할 마음을 상품화하는 사회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에 대해서 상품화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PUA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어떤 여자의 마음, 뭐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조작을 하고 개발을 하면은 뭐 나아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마음 환원주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제 환원시키는 행태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뭐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다 그런 맥락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메타 인지 레벨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대중들을 그냥 이제 몰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착취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득을 얻고. 예, 근데 이제 무리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눈치채지 못한 채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위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걸 이제 알면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뭐 대중들한테 어떤 그런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파민에 취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약간 마약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먹이를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정보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제 아마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득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설득력이 없다. 논리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말로써 굴복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폭력을 휘두르겠다. 이제 이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 상대방과 뭔가 신사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는 뭐 서로 이제 윈윈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득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경험담을 이제 공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이제 논리를 따지면 또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어떻게보다는 이제 왜를 자꾸 따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픽업을 처음 배웠을 때, 한 5년 전쯤에, 그때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요. 미궁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모든 이유들을 자기가 찾아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시궁창인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사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뭐 그냥 뭐 말만 나오면은 이제 뭐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그 다음에 뭐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못났네, 내가 더 서열이 높네, 네가 낮네,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은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댓글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가 앤드류보다 나은 게 뭔데? 예. 근데 제가 앤드류보다 낫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를 숭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자. 뭐 이런 취지가 더 컸던 건데 그런 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한국인의 어떤 종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신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열을 매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더 그게 심하죠. 예, 서열 놀이를 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위에 있냐 뭐 이런 거를 일단 따지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서열 놀이, 서열 게임, 뭐 골목대장 놀이 이런 거 되게 저는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 경쟁 자체를 되게 혐오를 해왔고 뭐 이겨도 기분이 안 좋고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는 걸 더 추구를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경쟁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1등이 있어야 되고 꼴찌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저는 혐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일단은 뭐 그런 서열 게임에서는 저는
나는 그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인생에서 그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박질 얘기도 지금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앤드류가 파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오르가즘 느끼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어렸을 때 그 싸움 박질 해가지고 서열 나누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어른이 돼서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거는 학창 시절 때 이제 혈기왕성할 때 그거를 이제 끝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커가지고 그거 파이터 하면서 그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 저는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월감 갖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서열놀이를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앤드류가 수천억의 자산 가고 파이터 해가지고 뭐 챔피언 먹었고 그런데 야, 그게 골목대장이냐? 그러면서 네가 골목대장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나는 골목대장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골목대장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오히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한국인들은 말로는 만민평등을 외치고 있으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면서 너가 그 정도 급이 되냐를 먼저 따지는 게 모순이다. 만민이 평등하면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 신분제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 이게 그냥 OS로 너무 뼛속까지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해외에 있는 거 정보 그런 거 퍼다가 공부하고 이제 해봤자 뭐 이해는 되겠죠. 뭐 이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작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그 마인드셋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자들도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여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여자들도 서열 따져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서열을 따지는 게 공존을 위해서 서열을 따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라면 남자들은 이제 타인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이제 서열을 따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그 전 국민이 이제 달려드는 것도 약간 이런 그 집단주의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한국인들이 되게 불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문화적인 거 그런 관계성 내에서만 이게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뭐 공식, 뭐 법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뭐가 잘났냐 저한테 이제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앤드류보다 그래도 잘난 게 있지 않나? 뭐 또는 뭐 그래도 만족하는 게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이제 비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지. 물론 나도 비교는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덜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에 절대 공식이 있다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외국인, 그 미국인이 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갖다가 퍼와가지고 그거를 또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따라하고 있는 그런 진짜 웃기지도 않은 변태적인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 또 생각나는 게 댓글에다가 알파를 뭐라 그러지? 도전하는 뭐 그런 그런 공식에 대해서 뭐 누가 막 이렇게 줄줄이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 영어로 몇 마디를.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공식은 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슨 공식 좋아하면 그냥 수학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사람한테 적용하냐 이거죠. 사람은 워낙에 변수가 많고 그런데 그걸 자꾸 공식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변리사나 그런 IQ 156짜리 그런 남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되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여자들도 사실 공식이 있긴 한데 남자들은 더 심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살거든요. 요즘에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뭐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되게 정말 만족하면서 배우고 있고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육이 많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심신이 되게 건강해져요. 심신이. 수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댄스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옷을 제가 만들어 입거든요. 예, 거기서도 만족감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몸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완전히 몰입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정보를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예, 그런 상태에만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뭐 중독? 약간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되게 좀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도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열 손가락을 다 움직이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자체가 우리 뇌를 엄청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냥 남자들도 사실 불안증이 되게 저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남자들이 정말로 그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자극적인 게 와도 그냥 그 파충류처럼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도 되게 저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고 영어 공부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도 계속 이제 써먹어 가면서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긴 한 거죠. 그 다음에 작가로도 제가 하면서 많이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섹스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제 배워서 섹스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앤드류보다 제가 뭐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왜 위험한 데 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댓글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제가 좀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게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것들을 좀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좀 오래 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초창기 때는 제가 그 표현력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좀 생방송은 진짜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나름 표현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걸 또 알아채니까 많이 또 해방감도 느끼는 것 같고, 이런 유튜브라는 어떤 그 매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극적이거나 약간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신체적인 반응이 그 긴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신체 상태를 제가 느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좋았던 점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나는 정보의 가축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이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소비하는 그 일률적인 그런 정보의 노예가 되지 않았구나. 예.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 저의 뭐 세계관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느낀 점들.